박정수만 선관에서 받아가지고 당하고 중간에 다 조작된 수가 나왔어요. 이게 선거법위반이고 국민들한테는 정확한 숫자를 보내주는 선거법 돼가지고 그거 다 찾으면서 며칠 전에 7월 30일 날 다 찾으면서 그럼 벌게 느껴지죠? 전국이 전부 다 조작돼요. 아, 예, 이리 시위하시는 춘목님한테 감사의 절을 하신답니다. 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가다가도 1.8km 때문에. 아니, 나도 그냥 학교니. 우리 그럼 여기 동그랗게 앉아볼까요? 네. 여기 동그랗게 앉아볼까요?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또 이렇게 얘기를 시민이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오늘 집회 다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청계에서 국정 게이트 버스킹 노래 부르시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10시까지 행사를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저도 세 번째 보니까 대단하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무라라고 잠주고 고개 돌리고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히려 우리 이렇게 치료를 하고 물론 이미 위원장님이랑 저랑 성질이 더러워서 성질이 더러워서 못 참는 저도 성질 들었어. 저 김동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양심이죠. 다 나무라라하고 바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몰라라 하고 이런 세상에 정말 대단한 우리 주인 역할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나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거나 부정을 했고 이거는 옆에서 보고 있다 못 참아가 나왔다. 저보다 더 정신이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박재홍이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춘목님이 11일째 또 하신 건가요, 여기에서요? 네, 날짜로 그렇죠. 11일째. 여기서는 이제 단식 투쟁이 아니라 1인 시위니까요. 예, 1인 시위.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있다 가는 거니까요. 일요일은 빼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저번에 예? 저희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 앞에서 이제 7월 8일까지 단식 투쟁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45일간 단식 투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 회복 기간이 있었고 그런 정도 회복 기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처음 시작이 8월 5일에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제가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이 제 마지막 투쟁이라고 저는 애초 생각을 하고 제가 견딜 수 있는 한 최대한 견뎠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생업으로 돌아가서 대리운전 기사로 돌아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국정원권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기식 또 박근혜 정권 지금 현재 정권을 찬탈한 자들이 찬탈한 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이런 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부정선거가 심판받거나 또 이제 대선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광장에 나와서 제가 이 부정선거를 심판하고 밝히는 데에 주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제
부채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여름, 한여름이고 떼약볕이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저기 한 거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너무나 큰 영향이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권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한 도둑놈들인데 도둑놈들에게 이 나라의 주권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주권을 위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그 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 국민들의 미래, 또 우리들의 민생을 맡긴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고, 또 현재 대한민국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없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무정부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고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도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없이 기득권자들에게 노예로만 살아가는 역사,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힘이라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인 시위하는 목적의 하나는, 가장 큰 목적은 새누리당 또 현재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그 일당들이 개가천선해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거의 이 확률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민주 시민들, 민주 국민들이 춘봉을 저 미친놈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최소한 촛불 집회에 참석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최소한 트위터에서 리트윗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최소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알려야겠다. 나는 최소한 개표 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하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정말 국회에서도 하셨고, 맨 처음에 청계에서도 하셨고, 새누리 당사에서도 하셨고, 지금이 여기 지금 시청에서 같이 네 번째인가 하시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도 안 해주고, 고발뉴스에서 그때 처음에 새누리 당사 했을 때 고발뉴스에서 보도해준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큐 감독님이 계속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모습들을 계속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제 얘기를 엮어갈 건데, 우리 국민들이 오늘도 저쪽에서 맞불 집회를 했고 막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보수단체들한테 폭행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 춘봉님이. 이렇게 양분화되는 사회에 이 1인 시위자가 목숨을 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무는 언론,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앞에는 또 대한문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발자국만 나가도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춘봉님은 이 시위를, 1인 시위를 또 몸이 되시는 한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하면서 12.19 부정선거, 대선 무효, 촉구, 무기한 1인 시위인데요. 대선 무효가 확실하게 되겠다 하는 판단에 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1인 시위 그만두고 제 생업인 대리운전 기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오랫동안, 벌써 작년 12월 27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을 해서 너무 오랜 동안 이 부정선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빨리 생업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보살피고 싶습니다. 근데 제 일 개인의 생계에는 나라, 국가의 경제와 밀접하죠. 우리들 개개인들의 생계는 국가적인 경제 운영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셔도 그게 지금 당장이지 언제고 그게 그 직장에서 떨어져 나갈지 잘리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예전에 우리가 그 IMF 때만 해도 은행이 문 닫는 시대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은행들이 문 닫고 또 그 많은 이제 남부럽지 않은 직업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들 모두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내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지 마시고 춘몽처럼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 촛불 집회에 참석, 또 트위터에서 리트윗,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거 이런 것만이라도 하셔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선거 밝히는데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이런 거라도 하셔서 바로 이제 부정선거가 우리들 5천만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결정권을 도둑맞은 이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박수를. 주모님께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거 있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계획을 시작하고 오는 것도 아니었고 오늘 신문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됐다라고 지금 대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아주 안정된 정부가 수립됐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홍보 때문에 생산 방송이라든가 종편들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 혹시 주공님은 뜻이 있으신가? 저는 보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데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게 이것은 원래 자리에 돌아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모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또 이제 평화협정도 얘기하고 그런 형평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주모님께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 저한테 굳이 물으실 필요 없이 생각하신 대로 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개성공단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 정동영 의원이 2007년도에 대선에서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정동영 민주당 그 상임고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개성공단 10개면 이미 통일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보시면은 북한의 이제 천연자원 매장량이 7,000억 원인 어치가 아니라 7,000조 원 어치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합니다. 그러면 7,0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의 규모가 얼마냐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365조 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 20년 어치의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북 평화협정 또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경제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만큼은 이 북한 특수에 의해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아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경제 부흥을 가져올 겁니다. 경제 부흥을 가져올 뿐더러 또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많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건설업체들이 활로가 없어가지고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의 개성공단이 10개가 생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북한에 더 많은 이제 건설업체들이 진출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 첫 단추가 개성공단이고 개성공단이 있음으로써 그 군사 긴장 이제 그 긴장도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군대가 개성공단 뒤로 후퇴하는 그만큼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비도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힘드신데 계속 얘기하셨어요. 지금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9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어저께 밤새 내내 행사가 굉장히 많았죠. 1박 2일이었어요. 그래서 4시까지 방송을 하고 9시에 일본 대사관은 못 갔습니다. 행사가 11시에 서울역에 있었어요. 8.15 대행진. 행진을 8.15 행진까지 했죠. 네, 행사를 하고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다가 지금 일이 터져서 여자분 한 분 경찰에 밀려서 119 실려가셨고요. 남자분은 방패로 찍혀서 요 손이 지금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방패에 찍힌 흔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숨도 못 쉬시고 그러시다가 막 응급조치해가지고 마우스 이런 거 그거 응급조치해가지고 좀 괜찮아지셔서 그 다음에 119로 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 한 분이 또 실신을 했다. 뭐 지도부 전부 연예인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제가 몰랐는데 300명이나 연예인이 됐나요? 그래서 제가 찍었었던 그쪽에서는 뭐 요리조리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바 있고요. 저걸 못 예, 경찰이 방패로 찍어서 그랬다고 아까 제가 찍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리 오셔요. 8.15 대행진 행사는 이제 8.15 세원님이 평화 많이 사왔네요. 행사와 행진은 끝을 맺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시청에서는 지금 행사가 취소가 됐고 우리 뮤지션들이 이야기하는 국정원 게이트 버스킷 10시까지 죄송합니다. 충고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유,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눈물 납니다. 아유, 뭐. 네, 지나가시는 분께서 지금 떡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파이팅! 예. 나 저 국민TV 후원자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보라통 침이라고 술한잔 먹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버스킹? 네. 국정원 게이트 버스킹 지금 하고 있고요. 기도회와 그리고 맞불 집회. 고역제 분들 아시죠? 고역제 분들은 차가 있어요. 전용차 후루룩 끌고 와가지고 동화면세점 앞에서 소리 높이 외치다가 갔습니다. 좀 위험할 뻔했죠. 그래도 우리의 민주경찰께서 오늘은 막아주셔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시청에서 춘목님 1인 시위하는 곳이고요. 우리 방 매니저 세븐이 형님께서 우유랑 떡을 갖고 오셔서 지금 먹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한 대표님 토요일날 집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집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한문에서 요번에 대한문 네. 토요일날요. 오후 4시부터 6시 네. 하고 7시에 서울광장에서 한대 홍보 전단 집회하고 참석하려고.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좀 공고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국정원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왜 딴 얘기 해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왜 따로 집회하는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국정원 하나 부분과 총체적 부정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시국회의 촛불 집회는 국정원 사건 한 가지 가지고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큰 사건이 3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이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라는 것을 받아서 재선거를 해서 이 나라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 하나 가지고 하다 보면은 국정원이 들어가면은 부정선거는 자동적으로 묻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절대 100점 100패입니다. 있을 수 없고 이미 3건 중에서 2건은 한 건은 기소대가 있고 한 건은 법원의 결정이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소된 내용이 뭔가요? 예, 기소된 내용은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새누리당은 윤종호 목사 선거사무소 하나 더 불법으로 설치해가지고 SNS 불법 선거운동 하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 노조 위원장님 지금 구형을 받고 그리고 지금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선거 무효 소송에 고소고발 다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또 한꺼번에 선거 무효 소송이 다 모입니다. 예. 모여지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온다고요? 네, 우리가 소송하면서 국정원 사건, 새누리당 윤종원 목사 집행 사건 전 다 자료를 갖다가 촉탁 등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갖다가 잘못한 내용, 그리고 법원 소송을 잘못한 내용을 들어서 전 다 묶어서 선거 무효 사유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기일도 열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얘기를 하고 있고, 수개표, 우리가 지금 수검이라고 하는데, 수개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해창 때도 수검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자꾸만 하는 거죠? 물론 그거 지금 다시 넣었다고 하는데. 수검도 지금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수검을 또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본안 소송 전에 신청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수검은 우리의 권리 아닌가요? 우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총체적 부정선거로 가야지만 지금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총체적 부정선거로 가야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 무효를 결정받아가지고 재선거를 60일 이내에 실시해서 우리가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국민들의 모든 일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고 국민들은 과거보다 더 자유롭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 복지가 잘 돼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계속. 네, 대표님, 지금 민주당하고 통진당 열심히 가열차게,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방패도 맞고 실려가시고 물대포도 맞고 오늘 처음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밤까지 되게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1박 2일하고 너무 행사를 빡세게 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평화 행진은 그걸로 끝을 맺으려고 아까 보니까 끝을 맺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국민의 저항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저항권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몰라요. 폭력하고 벌써 방송이나 언론의 기사에 그런 폭력적인 부분만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 모든 사람들이 국정원 선거 개입, 그리고 진짜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 국정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는. 근데 지금 안 나오면 끝이잖아요. 안 나오면 끝이고 국정조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5월 8일날 민주당 긴급 토론회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국정원 가지고 국정조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활동하셔야 되고, 저항권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 몰래 정치 권력을 찬탈하고 한 이런 역적 행위,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행위입니다. 즉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우리가 부정선거를 증거를 가지고 드러내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는데 경찰이 우리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지 않고 우리를 도리어 매친다든가 폭력을 나오면은 그 경찰은 우리가 타도를 해야 되는데 적석에서 타도를 해도 그 사람은 경찰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주인을 매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헌법에 반하는 그런 행위로서 역적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경험을 전혀 해보신 적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우리 스스로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찾아오지 않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아주 무섭게 국민의 종인 물리를 가진 경찰, 검찰을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처부 쓰고 때로는 불법 쪽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네, 대표님. 그게 우리들이 걸립니다. 네, 대표님, 우리 걸리고요. 네. 지금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긴 했지만 다행히 물리력으로 또 끌고서 오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김무성이나 권영세인가요? 네, 권영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나오면 끝이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만약에 나와서 국정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리가 드러났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리가 드러났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다시 이제 탄핵을 가든가. 탄핵? 네, 탄핵 정부가 가든가. 대통령 탄핵인가요? 네,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도 있고, 왜 대통령이 알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헌법 수호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처벌받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헌법이 유린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고,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켜면서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는 대통령,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자기가 정보를 입수해서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고 이래 있으면은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국정조사를 어렵게 그래도 야당 의원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박근혜 임기를 보장한다는 말 때문에 열받아서 다는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많은 증거들이 지금 팀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영상도 나오고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검찰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국정조사도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딱 결론이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대표님 말씀대로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다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가 있는데 제가 보면은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민주당은 수권 정당입니다. 수권 정당으로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수권 정당으로서 비판을 하면서 정국을 선거를 다시 하는 정국으로 유도를 해서 대선을 다시 해서 자기들이 수권을 받든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런 국민들이 봐서 용서가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민주당이 더 힘을 내서 힘이 미진하면은 국민들의 힘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전국을 국가 시스템에서 잘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시스템이 뭐가 하면 민주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헌법 기준, 공직선거법 기준에 의해서 절차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선거 관리도 해보셨고 선거한 노조위원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뭔지도 내부 폭로를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셔서 제가 또 한 번 물어보는데 이 검찰이 이렇게 드러난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유야 무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국가의 특수범죄입니다. 자기들이 인지수사를 해서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사는커녕 선거 사범에 대한 고발을 했을 때 무수한 증거를 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석은 검찰입니다. 검찰총장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모든 그럼 이제 검찰은 당연히 그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당연히 의미가 수사를 해야 있다는 되고 얘기시죠? 끝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왜냐 국민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는데
검찰이 그렇게 안이하게 각하를 하고 그것도 중앙선관위 그 집행한 공문 증거를 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검찰입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검찰을 타도할 것인지는 국민들의 이제 마음의 결정에서 추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무효서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안 했었기 때문에 물 건너갔고 지금 국정조사로 증거가 드러났으면 이제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예. 선거 무효 소송으로도 모든 선거사범들 다 고소고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시발단이라든지 국정원 선거 개입 또 뭐가 있죠? 전자개표기 문제도 들어가 예, 있죠? 그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5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시발단, 크게 세 개표부, 가지입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시발단, 국정원장 대선 개입 지시, 그다음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총체적 부정선거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선거 무효 소송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선거 무효 소송에서 또 다투고 선거 무효 사유를 제가 입증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 사범들도 다 고소 고발 들어가 있고요. 예, 고소 고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정황들을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현다 저희들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검찰의 판단을 국민들이 우리 소송인단 카페에 들어오셔서 중앙선관위 공문 증거 여러 가지 공문 증거를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구나 법조계 분들은 더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성나게 크게 분노를 해서 무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롭게 해준다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요번 주 내일 모레인데 토요일 날 대한문 앞에서 여기는 7시에 시청에서는 7시 시작을 하고요. 예. 4시부터 6시. 6시. 그러니까 지금 6시가 미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서도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에 지금 집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 번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8월 17일 날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 내용은 총체적 부정선거가 무엇인가, 촛불이 무엇인가, 우리는 촛불을 정의를 할 겁니다. 촛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개념이 없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촛불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고 이제 촛불은 어떤 것이다는 걸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촛불이 평화롭게 잘 붙어야 되는 것인데 촛불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조작을 하고 때로는 그걸 하고 하는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그런 오해도 좀 더 풀고 이 촛불이 바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저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외부에서는 완전 왜곡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외부에 있는 왜곡부터 조금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 날 대한문 앞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총체적 부정선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제가 생방송 들어가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날 총체적 부정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우리가 요구를 어떻게 할 건가, 행동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시간은 짧지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김 대표님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국정원이 개표 부정에도 지금 관여한 문제가 또다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고 국정원이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했으면 이런 부정선거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돼서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부정선거의 아젠다 중심이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표 부정과 더불어서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하는 그런 선거 개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혁이 안 되면 해체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밝히고 선거사범들이 처벌이 돼야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척결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 올 때부터 대표님하고 막 얘기해서 예. 예, 많은 정보들을 얻고 이야기를 듣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린 거 있죠? 예. 예. 투표소를 예. 개표소로. 예, 저희들 그 선거소송인단에는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대안이 전다 미리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 도입을 잘못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진행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외국 선진국에서 지금 제도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는 제도 그러고 지금 현재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이 나고 비용도 들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민주주의 개입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됩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미리 우리 한국에 맞게끔 과거에 2006년도에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개정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에 맞게끔 다시 개정 발의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왜냐 우리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같이 함께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드는 일까지 빡시게 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개표 부정 이야기를 지금껏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한영수 전 선관 노조위원장님이시고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강남 올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을에서 어떻게 찌그러지고 도장 안 찍히고 공인 안 되는 이런 것들이 55개 투표함 중에 최종적으로 28개인가? 예,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묻히는 거 보고 부정선거가 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묻혀질 수 있지? 제가 멘붕이 왔었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른 분이 올려주신 말에 의하면 디도스 공격도 있었고 무슨 한명수 서울시장 때는 나중에 강남에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참관인들 다 어디 가고 이렇게 까딱까딱했을 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개표기 쓰지 말아야 돼. 검증 안 된 이런 거 왜 돈 들어가면서 쓰냐 이거죠. 차라리 그냥 시간이 들더라도 수개표를 하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대안으로 말한 투표소를 개표소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장원 무소불위 자는 기다리님이 올려주셨네요. 동북 좌파 이기기 전에 오늘은 8.15예요. 만주군 아시죠? 박정희가 혈서를 써서 만주군이 됐어요. 일왕한테 혈서를 써서. 그래서 만주군은 독립군을 때려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혈서까지 써가지고 다른 쪽에서 얘기하기를 어저께 라디오만 민트기에서 그랬죠? 몇 개월밖에 안 했다. 몇 개월을 했는데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혈서까지 써가지고 독립군 때려잡았던 그런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반성도 없이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죠. 유신독재. 그리고 빨갱이였잖아요. 남로당 활동했었고. 그래서 황장엽 아시죠?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조홍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황태성인가? 황태성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박정희 형님의 친구여서 아주 돈독한 사이였고 김일성이 일부러 황장엽을 이쪽으로 내려보내서 협상을 하라고 시킨 것인데 결국은 그게 드러나니까 황장엽을 죽였습니다. 자기 살려고. 박정희는 또 남로당 활동할 때도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자 동지들을 배반을 하고 다 밀고를 해버려, 다 불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았어요. 그때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이 백선엽 등 만주군 출신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를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그런 세력들은 알고 보면 만주국이라는 주체 세력들이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는데 결국은 매국노에
친일 매국노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고요. 백선엽 군사복을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어저께 보여드렸듯이 뉴라이트 교과서 이제 검증해서 내년이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과거로 가고 역사를 묻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아빠는 독립군을 때려잡고 일왕한테 혈세를 쓰고 그랬는데, 오늘 박근혜는 아침에 웃으면서 나와서 독립 유공자들하고 손잡고 한일 관계 잘해야 된다는 등, 개성공단 자기가 파행까지 이끌어놓고 개성공단 어쩌고 저쩌고 잘했다는 등, 대신에 또 뭘 얘기를 했습니까? 한일 관계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열받았습니다. 정말 얼굴이 뻔뻔하구나.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없을 텐데, 그나마 8.15라고 하면 자기가 독립을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이래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선거 확실히 세우고 선거사법 처벌받고, 그리고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통일까지 가면 우린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통일을 바라지 않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빼먹을 게 너무 많아요. 미국이. 중국은 북한 빼먹을 게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는 총칼 들고 싸워가지고 장악을 한 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 장악하고 문화 장악해버리면 끝나요. 게임 아웃입니다. 돈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문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똑바르게 가지고 관점을 가지게 되면 보일 겁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말이 장황해졌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국은 저는 부정선거 밝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부정과 부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강남일 때도 버젓이 드러난 거 선관위가 묻는 거 보면서 분명히 부정선거는 있습니다. 디도스도 얘기 나왔죠. 무슨 터널 디도스도 나왔죠. 그럼 뭐합니까? 증거 없으면은 넘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정선거였다고. 근데 다음에도 또 부정선거를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방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방송을 하고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드는 날까지 가열차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발한 엑스톰이라는 게 어떤 제품이가 어느 분야냐면 이미지 솔루션이라고. 그게 뭐냐면 전자개표 판독기 그 분야예요.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선거소송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전자개표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기계장치가 아니다는 걸 100% 검증을 해줬습니다. 권위자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 이렇게 들으시니까 놀랍잖아요. 개표 부정선거라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아드님이나 자녀분이나 조카나 이런 분한테 야 이게 있단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다 중앙선관위 자료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그 다음에 진짜 안 믿기잖아요. 더봉이라고 그랬죠. 더봉구 선거관이 가서 18대 대선 개표 상황표 정보공개 요청을 하세요. 다 줍니다. 그거하고 대조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딱 하나만 듭니다. 예. 이게 잘못됐으면 수개표로 다시 하잖아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죠. 수검이요. 예. 하게 돼 있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그거는 후보자하고 그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이 하게 돼 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검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작과 부정의 증거들이 산더미 같이 쌓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1인 미디어 하고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전국에 지금 생방송 중에 있어요. 이런 분들처럼 주변분들한테 이야기하시고 문자 나눠주시고 야 진짜는 따로 있다더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꼴이라고 하고 진짜 몸통은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이라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 한 사람한테 하면 그분이 또 한 사람한테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져도 나 정치를 보니까 나 목소리 소득이 높아져도 물가가 오르면 꽝이잖아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임금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취 구조가 재벌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이 물가를 올리잖아요. 제품값을 올려서. 그러면 정치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꾼들이 재벌의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이 구조를 깨뜨려야 돼요. 이 구조를 깨뜨리려면 이번에 시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야 니네 일단 18대 대선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법대로 하자. 대법원 빨리 재판 속행해.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 사태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대선 불복이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국정원요? 국정원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한 번도 이긴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개혁해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해체시켜야 돼요. 해체시키고 뭐냐면 해외 정보청을 만들면 돼요. 해외 정보청 만들어서 차관급으로 낮추고 해외 정보, 산업 정보 관장하고 국내 정보는 경찰청 정보 분야로 넘기면 돼요. 지금 있으니까. 그리고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의 관리 감독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 최고의 권력은 시민 권력이에요. 그 시민 권력을 대의하고 있는 것이 국회잖아요. 국회가 전국 모든 기관을 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감시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국정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정원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정치인을 쥐락펴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 뭐 북한의 정보를 뭐 세울까봐 이게 아닌 거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올가매고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가지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이 짓거리 하려고 비밀하고 그렇게 감시 안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해외정보청 만들어서 관리감독 받게 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무총리 해임하고 국무총리실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죠. 감사관한테 묻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아, 그래서 해외관리청 얘기가 나온 거군요. 해외정보청을 해외정보청 국정원 해체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CIA하고 FBI하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다. CIA하고 F. 그렇죠. 국내 정보 담당, 해외 정보 담당.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 모든 정보를 갖고서 사람들 올가매는 걸로 하고 뭐 그러니까 불법으로 조이고. 약점 잡고. 율곡 이 선생. 뭐 정치인들이 불법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거를 딴 데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곡 이 선생이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4가지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나라가 조용히 안정돼갖고 가면은 경장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이명박이가 아주 비리에 아주 원조격식을 했는데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짝짝꿍 해갖고 내가 대통령만 되면 너의 비리를 덮어줄 테니까 너는 나를 무조건 도와다오. 이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내 생각이. 그게 이제 전두환이가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옛날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너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나 보호해줘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여소야대 상황이 되니까 전두환이가 잡혀간 거고 지금은 박근혜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여줄 수 없는 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이명박이가. 아니 박근혜 정권 자체가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개표 조작과 개표 부정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자녀분들 여기 있고 학생분들 20대 후반 학생분들 있지만 대입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이 끝나기 전 2시간 전에 성적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확정이 나지. 네. 10시 전이죠. 그러면 그거를 내 자녀가 그런 시험 결과를 인정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전혀 못. 학부모들이 하면? 그렇잖아요.
이건 시민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4.19 이후에요. 중앙선관위는 3.15 부정선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태동된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과 같거나 버금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헌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웃기는 데냐.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을 파견을 시켜요. 범죄를 저질러서 시민들이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은 자기가 파견한 사람을 또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 구조를 깨뜨려요. 이 구조도 깨뜨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알아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르게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었다. 진짜 나쁜 놈. 선관위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국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짬짬이에요.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이후에 우리가 헌법이 많이 이렇게 고쳐졌잖아요. 개정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헌법 전문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불의에 한가하는 4.19 정신의 이념을 개선한다. 이 말은요,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헌법학자들이 불의에 한가하는 무제한 시민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한테는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무제한 시민 제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이 이야기 하는 자체가 정당한 거고, 이것을 막는 경찰이나 공권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촛불 집회도 언제 여기는? 17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토요일 날 하고요. 이번 토요일 날이요? 대한문에서 4시에 선거소송인단이 하고요. 7시는 여기서 국정원 규탄 4시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 이야기해 줄게요. 몇 시요? 내일 4시. 내일? 4시. 대한문 앞 4시. 17일 날? 네, 토요일 날. 오후 4시. 여기 같이 대한문 앞에. 참여했던 우리 학생들의 고생했던 것들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대한문 앞에. 국민들이 전부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부정선거다 소리만 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소리만 쳤잖아요. 소리만 친 게 아니고 다 증거들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체증하고 분석해서 대법원에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역사가 다시 정의로운 역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때 할 겁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17일 날 오후 4시한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나 지금 지방서 익산 갔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전접하고 시체 건설하고 한번 들려봤는데 네. 1박 2일 하고 아까 막 연행 막 되고 그래서요. 오늘 이 저녁에는 저기 버스킷? 네. 저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 10시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방송 나가나요? 네. 제가 연설을 하고 글을 쓰면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교육기관이라든가 나라가 가르쳐주지 않아.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민족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있는 역사도 없애고 그러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국민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이라는 용어. 왜냐? 백성은 일백백자의 성성이잖아요. 수많은 성, 그걸 다 표현을 못하니까 수많은 성, 그걸 딱 집약해서 백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인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북한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사용 못하겠어요. 빨갱이다고. 그래놓고 국민을 사용합니다. 왜 국민인지 아십니까? 다카키 마사오라는 박정희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국민이라는 게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한국 신민의 줄임말입니다. 한국 신민이라는 말은 일본 창안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한국 신민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에 국민을 빼고 초등학교로 한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시민 사회니까. 시민이라면 어떤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민중이라는 것도 있고 민초도 있고 뭐 많아요, 좋은 거. 그거는 이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이런 것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단어 하나지만 이게 정신을 뺏기는 거거든요. 간제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영토를 잃은 민족은 부활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부활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어. 정신없는 민족은 정신없는 역사를 한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다시 새겨야 될 단재 선생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7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교재니까 네, A 얘기하면 B로 이제는 접근하고, 네. C 얘기하면 C로 접근하고, 말이 많으니까 요즘은 새끼 빨갱이라고 그때 용어가 나오는 아, 그 유래가 거기서 있더라고. 아, 우리 그래요? 독립군 잡은 그 일제 친일들이. 아, 그러면 반대말이 친일이랑 맞네? 네, 빨갱이 네, 반대말이 네, 친일이라는 게. 맞네. 네. 선생님 말씀 맞네. 우제 독재자. 우대 독재자는 누굴까요? 내가 얘기할게. 네, 말씀해 주세요. AP, UPI 통신 여러 그 유기관에 했던 그 독재자가 한국의 박정희, 네, 하이티의 듀발리, 네, 우간다의 이디아민, 네. 칠레의 피노제트, 네.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5대 독재자로 그 중에 영광스럽게 이 양반이 간 거예요. 그래 아무튼. 네, 황군의 장교도 있네요. 네, 다각기 마사오. 근데 대부분 이 질문을 내가 대학생들한테 하면 못 맞추더라고. 옛날도 못 맞췄고 지금도 못 맞췄고. 그런 거를 우리가 저도 여기 나와서 현장에서 알았거든요. 네,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알고서 막 역사는 왜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배워야 할 게 많아.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네, 저 좋은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는 저기 학생들도 시민이셨어요. 할 이야기 있으면 좀 하죠. 간단하게라도. 네. 아, 그래요? 예, 그러세요. 요 말소리만 해주세요. 저기 계속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개표 부정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개표 방송 보면서 네. 되게 일정하게 쭉 올라갔잖아요. 네. 한 번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하는 수준이었는데 전자개표기가 자꾸 이제 딱 봐도 그냥 투표 분류기는 아닌데 네. 명칭을 그렇게 네. 했잖아요. 네. 딱 봐도 컴퓨터가 옆에 있고 전산 장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선관위가 귀엽고 그냥 투표 분류기라고 네. 주장하는 부분에서 일단 확실하게 일단 개표 부정이라는 건 그때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모이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래도 정당이 나서서 한다는 게 어쨌든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있죠. 근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결정적인 민주당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라면은 이게 선관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본인들도 맞아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떳떳하게 본인들 뺄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을 기대하면서 나올 용기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나와야 되는데 묻히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저도 오늘 좋은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이제 저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어쨌든 일단은 국정조사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같이 가면 더 좋죠. 네, 다시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는 우리 젊은 청년이셨어요.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되시면 토요일 날 4시에 오세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는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조성구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삼성과 10년 동안 단기 필마로 맞짱 뜨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데요. 그분과 경제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에
광주에 행동하는 지성인이 계십니다. 그 대한민국 성서 번역의 권위자고요. 2002년 노무현 후보 아무 힘이 없던 비주류 정치인이었죠. 0.3%대의 노무현 후보 광주 경선의 기적을 만드신 분인데요. 본인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사람님입니다. 이 두 분하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안함 진실알림이 신상철, 네, 이 세 분이 저에게 간곡하게 서울에 가서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에 대한 진실을 알려라고 해서 지금 7월 12일 날 와서 집에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개표 부정, 나아가서 개표 조작에 대한 진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촛불사랑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먼저 아시고, 또 그리고 널리 전파가 돼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개표 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도 선거소송인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저의 신분을 밝히자면,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10년 동안 정치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거운동에 23번을 참여했는데요. 종로에서만 7번을 했습니다. 이성호 서울대학생장 출신이죠. 그리고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했던 유인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정동영, 손학규, 박원순, 그리고 열린우당 시절에 인간시장의 원작자 김홍신 후보, 이렇게 유세단장, 유세팀장, 홍보부장, 연설원을 자임했습니다. 제가 대중연설을 한 10,000번 이상 했는데요. 저는 항상 현장에서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눈동자를 보고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함께 했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사상의 연사라고 하죠. 리행희 선생님 평생 하고 싶어 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 거짓의 역사,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분도 유세단장을 했었는데 광주시 교육감, 장희국 교육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상생의 교육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자존의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살을 하고 살생의 교육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인격 교육, 인성 교육 우선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좋은 대학 보내자고 인성 교육을 뒤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스스로의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하고 스스로의 자존으로 좋은 대학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2002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하고 같이 그 대통령 유세를 다녔을 텐데요. 대학로에서 했던 유세가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은 경기고와 서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모두 경기고와 서울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고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는 시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대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국 시민의 여러분들께서 노무현의 손을 잡아서, 노무현 많은 잘못도 있었지만 잘한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잘한 것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분이 표방했던 국정철학은 당시에 청와대 입구에 있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갑시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이 시민 주권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 주권 시대, 여러분의 권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 나아가 개표 조작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요. 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부터 진실의 역사를 써나가는 겁니다. 진실의 역사를 써나가는 순간 정의로운 역사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선거소송인단 12,000명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의 많은 특히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제 마지막 말씀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변화와 개혁의 희망이라는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탄생되었죠?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무대로 삼아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넓고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들에게 여러분의 요구, 대학생 반값 등록금, 청년 실업해소 이거 요구하면서 안 해준다고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주역이고 여러분이 미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학업도 해야 되겠죠. 스펙도 쌓아야 되겠죠. 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광장에 나오시지 못하겠거든 인터넷에서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소송인단 검색하면 다음 카페에 가서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과 개표 저작 산더미 같이 쌓였습니다. 그 모든 증거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자료입니다. 전국의 12,000명의 시민들이 각 지역선관위의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을 모두 분석해서 올려놓은 자료들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참여하시고 페이스북 그룹에 그룹 검색하시면 선거소송인단이 있습니다. 현재 약 9,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젊은 지성으로 광장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지성의 힘으로 참여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길었는데요.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좀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하경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행이 매일 결산을 하는데 단 1원이라도 맞지 않는 결산을 정리를 안 한다. 그런데 이런 시민적 의혹이 있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주권인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민적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을 총정리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체류탄 터뜨린 김선동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8월 말경에 국회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나서주시니까 국민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이하경 의원님도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설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유인태 의원한테도 부탁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시민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게 정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하는 일이지만 사실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국선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모르는 것보다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7월 10일 날 광주에서 여기 왔는데 2차 촛불 문화제부터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은 뭐냐면 뭔가 있다. 왜 하필이면 51.6%나. 그리고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만 해도 그저 박근혜 씨의 하야나 사태가 아닙니다. 선거 무효 사유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선거 무효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선거법에 근거해서 법대로 하자.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은 자꾸만 대선 불복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시민들이. 사실은 이제 공당으로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도 사실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한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시민의 판단에 맡겨서 시민이 명령하면 이행을 하는 게 대의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과 함께 토론회를 한번 해보면 돼요. 이런데 이제 광장에 나오셨으니까. 자, 저희들은 공당으로서 솔직히 얘기하면 되죠. 저희들은 공당으로서 대선 불복에 대해서 정책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다. 이게 법적으로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지
라는 부분이라는 그런 거 열린 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 광장에 나와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시민들이거든요. 참 어려운 일 하시는데 이런 의미 있는 일들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일들이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이 앞장서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나가시던 경기도 의회 분이셨어요. 이렇게 좀 지나가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네,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이게 정답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올려주셨습니다.